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이중구 이창용 교수님의 경제학 원론책 챕터 거기 보시면은 7장 완전 경쟁 시장의 연습 문제 6번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시면 모자를 제조하는 돌체사의 평균 비용은 5,000원이 그 최저선이고, 그러니까 A씨의 최저점이 어디에 위치했습니까? 하면 5,000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5,000원일 때 최저점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평균 가변 비용의 최저점은 3,000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AVC라고 할게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AVC라고 하면 이때 가격이 얼마일 때 최저점이냐면 3,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고정비용 전체가 매몰비용의 성격을 갖고 논다고 하면은요, 이거는 매몰비용 성격이니까 어떻게 회수가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회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원래 이제 가변 비용이 이렇게 있는 거야. AVC. AC는 약간 최저점이 오른쪽에 위치해 있어요. AC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요 가격이 주어져 있는데 아시겠지만 여기가 5,000원이 되고요. 여기가 3,000원의 시장 가격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요 점이 손익분기점이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요게 손익분기점이고요. 분기점. 그리고 여기가 조업중단점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조업중단점 이렇게 돼 있죠. 조업중단점 이렇게. 자, 근데 시장 가격이 이 손익분기점이니까 이거보다 더 높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P가 AC보다 높게 되면 플러스 이윤이고 조업은 계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조업 중단점보다 밑에 있을 때는 조업을 관두는 거죠. 자, 우선 문제 1번에 한번 보시면 시장의 가격이 4,000원이래. 그러면 손익분기점보다는 낮네. 근데 AVC보다는 시장의 가격이 커요. AC보다는 작지만 여기다 Q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TVC지 가변 비용이잖아. 가변 비용이 TR보다 얘는 TC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상황에서 이 P가 AC보다 작기 때문에 손실을 본다고. 이것만 보면 알 수 있지. 이걸 봐도 되고. 그래서 손실을 봅니다.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인데, 자, 그러면 문을 닫을까? 아니요. 여기 있는 것처럼 AVC보다 위니까 요 차이만큼이 고정비용인데 그 고정비용만큼을 날려요. 매몰비용으로 날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업을 계속하게 되면 요만큼의 비용의 차이를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조업을 계속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다? 기업은 손실을 보지만 조업을 계속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2번 한번 볼게요. 2번. 가격이 2,500원일 때 어떻게 되는가? 2,500원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 가격이 AVC보다도 작은 거야. AC보다는 당연히 작게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할 때 여기 나와 있는 AC랑 이 P를 같이 먼저 비교를 하잖아요. P가 AC보다 이렇게 작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손실을 본다니까. 손실을 본다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AVC보다는 높아야 되는데 AVC보다도 낮으니까 조업은 어떻게 된다? 계속하는 게 아니라 조업은 중단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 난이도 올려서 얘기하는 문제는요, 조업 중단점과 손익분기점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니까 잘 좀 그걸 염두에 두시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같은 맥락이에요. 어떤 기업이 지출한 고정비용 중에서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매몰비용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기업의 생산 중단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고정비용을 전부 다. 자, 여기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 가변 비용이 이렇게 있어요. AVC가 평균 가변 비용이 있고, 이렇게 보시면 AC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평균 가변 비용의 최저점이 바로 조업 중단점이 될 텐데요. 이때는 바로 이 차이만큼 있잖아요. 이 차이만큼이 어딜 기준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게 전부 다 고정 비용에 해당하는 거예요. 요게. 근데 고정 비용 전부 다 날리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런데 고정 비용의 절반 정도 해당하는 부분만 매몰 비용이니까 절반은 회수가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고정 비용의 절반만 매몰 비용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전부 다 매몰 비용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 절반에 해당하는 것만큼만 우리가 매몰 비용이 된다는 거예요. sunk cost가 되는 거야.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조업 중단점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원래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AVC의 최소점이 바로 셧다운, 조업 중단점이다 라고 하면은 중단점인 경우 네, 이거는 고정 비용을 다 매몰 비용인 경우예요. 그래서 TFC라고 쓸게요. 토탈 픽스드 코스트가 모두 매몰 비용인 경우 이렇게요. 매몰 비용이고 비용. 자, 만약에 매몰 비용이 전부 다 없다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가 바로 조업 중단점이야. 만약에 이 경우는 TFC가 모두 회수가 가능한 거예요. 회수가 매몰 비용은 회수가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그래서 매몰 비용이 빵인 경우 이렇게요. 매몰 비용이 빵인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만약에 이 중간만 반만 구할 수 있다 할게요. 이 중간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어디 중간. 자,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절반만 회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TFC의 반만, 절반만 매몰 비용인 경우 이렇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매몰 비용인 경우. 그러면 조업 중단점은 여기 나와 있는 AC와 AVC의 그 사이에 위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같이 볼게요. 자, 완전 경쟁 시장의 단기 균형에서요. 그렇지. 개별 기업의 이윤이 양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개별 기업 입장에서 플러스가 되는 경우는 시장의 가격이 AC보다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AVC, 여기가 AC 이렇게 있고요. MC가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에서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돼 있냐면 이렇게 위에 형성돼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P가 이렇게 있어요. 요게 MR이고요. 요게 AR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MR과 MC가 같아지는 점이 여기 아니겠습니까? 점점점점점 이렇게. 자, 그럼 이게 총수입이 돼. 요 사각형이, 직사각형이 총수입이 되는데 총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여기 이렇게 AC만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만큼이 플러스 이윤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양의 이윤을 누리고 있단 말이야. 이게 장기에는 지속될 수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신규 기업이 진입을 할 텐데 진입하기 전까지는 이거 넘어갈게요. 전까지는 이렇게 할게요. 얘를 전까지는 네, 일시적으로 양의 이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가능. 네. 근데 이제 신규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 시장 전체에서 공급 곡선이 증가하면서 이 시장의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죠. 그거 잘 연결하셔야 돼요. 그럼 이게 내려가요. 그래서 만약에 장기에 신규 기업이 진입하게 되면 진입하면 어떻게 된다? 네, 그렇죠. 시장의 가격이 P가 하락하게 되고요. 하락하고 어디까지 하락합니까?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요거 AC 곡선의 최저점까지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윤이 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윤이
제로가 된다. 그래서 양의 이윤이 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봐주시죠. 다음 9번 문제 좀 풀어볼게요. 다시 나타나라.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완전 경쟁 시장에 장기 균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충족시켜야 될 조건을 열거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책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기업들이 장기 균형 상태에서는 단기도 마찬가지지만 기업들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해야 돼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MR과 이게 당연히 P입니다. MC가 같아지는 점에서 이윤 극대화가 달성되니까 그 조건을 먼저 충족해야 되고요. 근데 이 이윤의 크기가 단기에는 앞서 본 문제처럼 플러스 이윤을 누릴 수가 있는데 장기에는 이 플러스 이윤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윤의 크기가 제로가 돼야 돼. 이게 이윤이 여기서는 이제 경제적 이윤이고 초과 이윤인 거 아시죠? 경제적 이윤이자 그리고 초과 이윤이 되는 거예요. 초과 이윤이 제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시장 전체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 전체로 따지면 위에는 이제 개별 기업 전체를 개별 기업을 얘기했는데 시장 전체에서 초과 수요가 없어야 돼요. 초과 수요가 빵. 여러분, 초과 수요가 빵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같아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는 있긴 할 거예요. 뭐 장기 균형이 되려면 진입과 퇴출 장벽이 없어야 되고 블러블러 있겠지만 우리 교과서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다음 10번 문제 볼게요. 자, 10번 같이 볼까요? 비누시장은 수많은 동질적인 기업들이 완전 경쟁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게 거래되는 상품이 다 동질적으로 똑같은 상품입니다. 자, 평평한 U자 모양을 갖는 U자 형태를 갖는 개별 기업의 장기 평균 비용 옥선은 산출량이 100의 수준에 이를 때 최저점. 이게 이렇게 보시면 평평하게 돼 있는데 장기의 AC입니다. 어디서 최저점이라고요? 네, 지금 산출량이 100일 때야. 100일 때 최저 수준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 점의 높이는 얼마다? 20이다. 이 높이는 20이라는 거예요. 이 높이는 20이에요. 이렇게. 그러네요. 그래서 최적 생산량은 개별 기업의 최적 생산량은 100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가격은 이게 A씨의 최소점에서 결정되니까 시장에서의 가격이 바로 요게 P가 2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장기 시장에서의 가격.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이 시장 전체 수요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전체 시장의 수요 함수. 여기다 그릴게요. 시장 전체 수요 함수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수요 함수가 그려져 있는 거야. QD로 이렇게 돼 있어. 그냥 아니면 D라고 써도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장기 균형 상태에서 이 시장 전체의 비누 거래량은 얼마가 되겠는가? 여러분, 시장에서의 가격이 이렇게 결정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점점점점점 이렇게 돼서 결정된 가격. 여기가 20이잖아요. 20. 네. 여기에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지나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그림 시장 전체와 얘는 마켓입니다. 시장 전체 마켓과 얘는 개별 기업이야. firm 이렇게 있습니다. firm. 그래서 요거 두 개 같은 요거를 찾으시면 되는 거야. 점점점점점 이렇게. 그럼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P가 20이잖아요. 여기다 20을 집어넣어 봐요. 2000 아니겠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2000 플러스 4000이면 여기가 2000 이렇게 돼. 이건 시장 전체 생산량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개별 기업의 생산량은 이렇게 아니면 소문자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개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장 전체 여기 보시면 이렇게 2000개가 돼야 돼. 자, 개별 기업이 전부 다 동질적으로 능력이 똑같은 상황인데 개당 100개씩 생산하는데 시장 전체가 2000개가 되려면 기업의 수가 몇 개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20개 있어야 되는 거지 뭐. 20개. 그러니까 이거는 2000 나누기 10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시장 전체 그림하고요.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거랑 두 개를 같이
놓고 생각하는 거 잘 체크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 비누 거래량은 얼마가 될 것이며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수는 몇 개인가 물어보면 20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11번부터 같이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